오늘은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과연 술에 대한 주도, 술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우리 충교의 대학의 주도, 주당의 5가지 불문율, 묻지 않고 마시는 5가지 불문. 첫째가 청탁불문입니다. 술 마시면서 부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청탁불문, 맑을 청자 흐릴 탁자. 술을 마시되 맑은 술이든 흐린 술이든 가리지 않고 마셔야만 한다. 즉 술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마셔야 한다. 이게 청탁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불문. 오늘 술 한잔 하자. 어디서 할 건데? 뭐 그냥 포장마차 가지, 아니면 그냥 국밥집에서 소주 한잔 하자. 안 돼, 나는 뭐 좋은 술집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주당의 자격이 안 된다. 두 번째가 장소불문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술만 있으면 오케이, 장소불문. 세 번째가 사람불문입니다. 오늘 술 한잔 하는데 누구누구 오느냐? 나는 그 친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술을 마실 때는 주당의 자격이 안 된다. 사람불문. 네 번째가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술값불문. 술의 가격을 묻지 말고 마셔야만 한다. 제가 이제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럴 때는 미리 그 술집에 가서 사장님하고 협상을 하라. 내가 내일 기분 좋게 와서 발렌타인 30년을 주문하면은 항상 우리 사장님이 마시던 술이 발렌타인 30년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30년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7년 어떻습니까? 미리 고급 술을 부르게 만들고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전을 펴야만 한다. 술값 불문.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사불문. 저는 이 술 마시면 죽습니다 하는 분에게는 절대 술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술 맞고 이 술을 마시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분에게만 술을 권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품격 있는 모임과 품격이 없는 모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 저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한약을 먹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제가 오늘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어떤 기묘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술을 못 마시는 말을 해서 그분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 모임, 이런 모임은 품격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왔으니까 다 마셔야 된다라고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오늘은 제가 운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대리운전비 줄 테니까 무조건 술 마셔라 라고 술을 강요하는 모임은 품격이 없는 양땡땡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제 입으로 양땡땡이 뭔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 이 5가지 불문율, 청탁불문, 장소불문, 사람불문, 술값불문, 생사불문을 이야기할 때 주당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모든 안 되는 사항들을 타인의 잘못으로 돌릴 때,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선자 천보지휘복이요 위불선자 천보지휘화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화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는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주는 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것이 위불선자 천보지휘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해놓고 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돌리느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엄지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검지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나를 향하고 있는 손가락 몇 개인가요?
3개잖아요. 이걸 100%로 봤을 때 하늘의 탓은 20%, 다른 사람이나 주위 환경의 탓은 20%, 모든 내 잘못이, 내 책임과 의무가 60%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60%의 동의만 얻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됩니다. 주식회사에서 51%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도 나에게 있고 잘한 일도 나에게 있는데 왜 비겁한 사람들은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주위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것은 이미 영화 실미도에서 주연 배우 설경구가 했던 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하늘의 영향은 몇 %입니까? 그게 하늘의 영향은 몇 %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주위의 영향은 몇 %입니까? 나의 책임은 몇 %죠? 60%.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주위 환경을 탓하지 말라. 모든 책임과 의무는 나에게 있다. 여기에서 우리 총재님께서 저에게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총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남을 원망하지 마라. 항상. 자, 그러면 다른 거 볼까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당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봅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맨 뒤에 신둘숙 원우님 목소리 여기 안 들립니다.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나채연 원우님 목소리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첫째, 자,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나를 당당하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의 기본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사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내빈석 제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앞에 안 앉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매일 행사하기 전에 하는 말이 뭔가요? 앞에 자리가 잠시 후에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니 앞으로 와서 자리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앞자리에 앉지 않느냐? 반대로 학교에서 정말 치맛바람이 센 학부모가 학기 초만 되면 학교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맨 앞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은 어디 앉습니까? 맨 뒤에 앉잖아요. 맨 뒤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초선의원은 맨 앞자리에 자리가 배정됩니다. 맨 뒷자리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다선 순위로 뒤에 앉습니다. 왜? 늦게 들어오고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맨 앞자리에 앉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질문을 할까봐 그렇습니다. 뭐 물어볼까봐.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면 나쁜 짓을 못합니다. 나쁜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분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노하우는 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앞에 앉아서 많은 것을 나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까이 앉아라.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 온다. 그래서 절 맨 처음 저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처음 부처님을 모실 때 가까이 앉아서 오색 실에 그거 다 봤잖아요. 왜 가까이 앉으라고 하느냐? 가까이 앉아야만 부처님의 가피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에 가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총을 받으라, 이 얘기합니다. 맨 앞자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자신 없는 사람이 눈을 내리깝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당당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라.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느냐. 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인들끼리도 뭔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면 눈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잘못 듣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허경영 구분은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 눈은 마음의 호수. 그리고 솔제니친이 한 말,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즉 눈을 바라보아야만 서로의 감정선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세 번째는 이거예요. 25% 빨리 걷는 연습. 저도 사실은 인정하기 싫고 여러분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당신은 암에 걸려서 당신의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든 언젠가는 가야 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걸음을 천천히 걷느냐? 25% 빨리 걸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도착을 해서 책을 읽든 원하는 통화를 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25%의 시간을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빨리 걸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자세 자체가 당당해 보입니다. 하체에 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위풍당당하다.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되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은 내 앞자리에 앉아서 귓속말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앞자리에 앉아서 귓속말 하면서 더 기분 나쁜 것은 나를 보고 웃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를 욕하거나 나를 흉보거나 아니면 뒷담화 까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마지막 있습니다. 담대하게 웃어라. 항상 웃는 연습.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여러분이 강의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라. 미소가 기본이에요. 웃는 연습.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크게.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동의하십니까? 예,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두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제가 봄에 맞춘 옷인데 요즘 살을 뺐더니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네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끈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럼 나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는 5가지 끈이 무엇인지. 첫째가 매끈입니다. 매끈.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내가 어떤 강의를 하든 축사를 하든 대회사를 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행사를 가든
매끈하게 나를 가꾸어야만 한다. 이 매끈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의관을 정지하라.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매끈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장에 갈 때 정장을 입잖아요. 장례식장에 갈 때도 정장을 주로 입잖아요. 그래서 예식장, 예를 행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례식장, 장례를 행하는 예를 다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라. 매끈. 그리고 항상 말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 나누는 말, 배려하는 말, 겸손한 말, 말도 그렇게 바꾸고 표정도 밝게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하고 매끈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모만 매끈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불손하거나 나쁘면 안 되겠죠.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도 함께 가꾸어서 나를 매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화끈. 뭔가 일을 시켰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불같이 하라. 화끈한 것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끈이에요. 질끈. 이것은 뭐냐면 용서와 같습니다. 용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자 마음 먹었을 때는 눈 질끈 감고 확실하게 용서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발끈. 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가지다. 그럼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양보를 다 합니다. 다. 달라고 하면 주고,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딱 한 가지, 나의 자존심, 이것마저 내가 양보하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 라고 하면은 발끈, 화내는 모습도 보여줘야만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하고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분인데 정말 우리가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낼 때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9가지 양보하고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나에게 함부로 하면 발끈, 화내는 모습도 필요하다. 매끈, 화끈, 질끈, 발끈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 5가지 끈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공의 기준은 제가 정해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해줬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통해서 내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해줬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 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5가지 끈. 시작. 자, 매끈, 화끈, 질끈, 발끈, 따끈. 요 5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3가지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삶이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가족들 오시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곳이 병원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딴 곳에 혼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누워서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이 후회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왜 내가 그때,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내가 사랑과 나눔과 배려의 말 한마디, 양보, 겸손, 배려, 왜 이런 거라도 하지 못했을까?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한 50만 원 좋은 일에 쓰고 50만 원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나온 삶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진작 베풀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겸손, 그리고 행동과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왜 내가 그때,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 그걸로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말도 하지 않았을까? 요즘은 여학생들, 여러분 같은 여학생들도 삐지면은 뭐 3일 4일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삐지면은 정말 말 안 합니다. 삐지면 말 안 하고 보다가 오면은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나이가 이제 남자나 여자가 40세가 넘어가면은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남자들은 왠지 로맨틱해지고 누가 슬픈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슬픈 문장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000쌍을 했는데 한 30% 정도는 제가 주례를 못 볼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 혼주들이 많이 울어요. 특히 아버지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너무나 많이 울고 또 시부모님들은 아들, 며느리가 와서 인사할 때 그렇게 많이 웁니다. 그럼 저도 거기 있다가 제가 막 울면서 주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참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딱 참아내고 마무리하는데 용서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가슴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용서하기 어려우면 하루 이틀 사이에 용서하고 그래도 용서를 못했다. 언제 용서하느냐? 12월 31일 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31일 날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한 10,000명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옛날에 저에게 나쁜 짓 한 사람, 저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 내가 다 어떤 경우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너를 볼 일이 없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도 저도 모르게 문자 메시지가 쫙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답장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동안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제가 차마 전화도 드리지 못하고 문자도 못 드렸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모시고 더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12월 31일 날 문자로서 용서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고 마지막 셋째 나를 위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정수 회장님 이제 60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40년밖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연습을 해내서 사는 연습을. 40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24시간밖에 내 삶이 남지 않았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인데 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안 써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중효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박수를 해주셔야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중요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 중요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분,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언제 어디서라도 당당하게 중요의 대학을 졸업했기에 나는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중요의 대학의 건학 이념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